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가 아직 종식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어느 한 곳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으셨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고립감, 무력감과 같은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심리지원단을 구성해서 상담, 또 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현황을 점검하고 더 추가적인 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해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 좌담회에 참여해 주신 두 전문가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안전소통센터장님이신 안종주 선생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자문위원이기도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준수 교수님, 요즘 언론에서 코로나 우울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성인 절반 이상이 코로나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우울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지금 불가능한 거죠. 이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그 모임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없고요. 또 이제 대면 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비대면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왔던 정상 생활이 어렵고 주로 이제 실내 생활이나 또 이제 집안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약간 이제 우울해지거나 좀 불안해지는 그런 정신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생명체는 그 외부의 자극이 있어야 활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쭉 그런 외부 자극이 있다가 그런 이제 자극이 없어지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인간도 좀 활력이 좀 떨어지고 처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걸 총체적으로 코로나 우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코로나 우울이라는 단어로 이제 변경을 이제 그 권고하기 전까지는 사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블루라는 단어가 이제 가벼운 우울감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잘 쓰이지 않습니까? 안종주 센터장님, 코로나 이제 블루라는 그 말에서 블루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청색은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 대다수가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색 민주화다, 블루 시빌라이제이션 이런 말까지도 생겨났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인이 좋아하다 보니까 많은 나라 국기에 이 청색이 들어갑니다. 청색은 되게 이제 우리가 지금 뭐 푸른 가을 하늘 그리고 이제 푸른 바다 이처럼 이제 이 차갑고 청명하고 그리고 이제 신선하고 상쾌하다. 한편으로 냉정함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청색은 수동적이고 고요하다 이런 이제 감을 주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청색하면 기분이 가라앉고 차분하고 수동적. 그래서 아마 우울감이나 우울 증상을 느끼는 분들이 대개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블루라는 색깔을 우리가 차용해서 코로나 블루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를 외국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코로나 블루라는 거는 공식적인 의학적인 진단명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2차적인 정신과적인 증상, 특히 이제 우울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사용을 하지만 학문적으로는 이게 뭐 확립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변에 보면은 이제 본인의 상태가 이게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인 건지 아니면 뭐 정상 상태인 건지 아니면 좀 심각한 어떤 병적인 우울증인 건지 그런 거를 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감별할 수 있을까요? 주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이제 메이저 디프레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만 지금 이제 진단
올라가 있고요. 소위 과거에 이제 조금 가벼운 우울증인 그런 약한 우울증, 소위 마이너 디프레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현재는 이제 공식적인 진단명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요 우울증이라면 그냥 뭐 우울 증상이 좀 있다고 주요 우울증 진단을 내리는 건 아니고요. 또 흥미의 상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 식욕의 변화, 또 수면의 변화, 또 심하면은 뭐 죄책감, 또 자살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이 되고요. 또 그런 게 뭐 하루 이틀 생각이 든다고 해서 이게 주요 우울증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는 없고, 적어도 2주 정도는 지속이 되어야 한다. 그 정도 지속이 되어야 이제 주요 우울증으로 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우울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 약한 정도부터 좀 심한 정도까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스펙트럼이 넓게 나타납니다. 또는 약하게 이제 뭐 잠깐 나타났다가 또 쉽게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심하면 진단을 받을 수는 있죠, 의학적으로요. 제가 이제 심리 지원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확진자분들은 정말 상당수가 이제 심리적인 고통, 우울감, 무력감, 뭐 고립감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것을 제가 좀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일반 국민에서도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수치가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그 3차 결과가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3월에는 우울 고위험군이 한 17%, 5월에는 18%, 최근에 9월의 결과가 이제 22%까지 급격히 이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그런 증상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최근에 1단계로 이게 이제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을 이제 겪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역시 이제 실제로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 혹은 또 이 코로나의 뭐 확진자는 아니었지만 2주간 격리되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고위험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인들도 사회적인 활동을 계속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못하게 되는 데서 오는 이런 우울감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에 실제로 이제 확진자는 우리가 감염자가 있을 수 있고 환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분들이 가해자다, 자기가 죄책감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사실 모든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은 본인이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본인이 가해자라는 의식 이런 것들 벗어나야 됩니다. 특히 이제 2주간 격리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격리되는 동안에 혹시나 내가 또 실제로 코로나 환자가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내가 중증이나 혹은 사망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에 걸리신 분이나 또 완치되신 분들, 혹은 또 격리되시는 분한테는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차별적인 언행이라든지 우리가 낙인을 찍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죠. 사회가 이제 따뜻하게 보듬고 지지해주는 그런 분위기만이 우리가 코로나 우울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의미 있는 통계가 있어서 여기 계신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서울대 보건대학원 코로나19 연구팀이 이제 8월 일반 성인 2,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반인들의 분노감의 수치가 11.5%에서 25.2%로 이제 증가한 것으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도 요즘 사회 분위기가 이제 우울에서 분노로 넘어가고 이제 있음을 시사하는 그런 결과라고 보여지는데요. 교수님들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이 현상이 아주 재밌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신이 그 일상사회 생활을 못하면서 나타나는 이제 우울, 뭐 이런 게 이제 주가 되다가 이제 이런 이제 사태가 계속되니까 이제 끝이 없이 지금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약간 이제 우울을 지나가 분노 현상이 나타나는데, 경제 활동도 거의 뭐 중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게 이제 막 같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식당에 가가지고 QR코드를 보여달라 그러는데 발로 찬다든지, 뭐 또 마스크를 써달라 그러는데 막 난동을 부린다든지, 이런 이제 화를 막 내고 분노의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신문에서는 뭐 코로나
레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참 이런 사태가 지속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참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이 분노 상황까지 가는 것은 매우 상당히 좋지 않은 징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의 어떤 그 유행 정도가 아주 심각할 때,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장기화되니까 지쳐가지고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도 이제 분노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제 대접을 못 받는 그런 그 빈곤에 있는 이런 분도 많거든요. 이분들이 과거에는 이 밥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가서 밥을 식사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제 노인이라 그러면 삼고 우리가 어떤 질병이라든지 빈곤이라든지 그다음 고독 이런 것인데 이런 빈곤이나 고독이 더 강화되니까 상당히 이제 이 분노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코로나19 상황을 분노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사회가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감염병에 취약한 이제 사회적 약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이제 잇따라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권 교수님,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 2월 달에 그 청도 대남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죠. 아마 이제 이런 집단 감염은 이제 열악한 그 정신병원의 어떤 환경, 또 이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어떤 영양 상태, 신체 상태, 또 면역력 감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관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이제 이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 소위 이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취약한 그런 계층이죠. 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신체적으로도 약하니까 좀 취약한 그런 이제 계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하나 재밌는 이제 연구가 발표가 됐는데, 저희 이제 국내 연구자가 연구를 한 겁니다. 정신과 저널 중에 탑 저널인 그 란셋 사이키아트리라는 그게 최근에 발표된 건데, 코로나에 감염이 되는 비율은 일반인과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슷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감염이 되면 중환자로 가는 비율이 정신질환자가 월등히 높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서민들이 가는 이제 정신병원이나 또 요양병원 혹은 또 요양원과 같은 2인실, 3인실 이런 게 아니라 뭐 6인실 또 많게는 중증산들을 모아놓고 12여 명씩 이렇게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장인하고 모친이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두 분 다 한 몇 달 혹은 1년 넘게 그런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아마 요양병원이 이제 경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겠지만은 아무래도 간호하는 인력이나 요양보호 인력들을 좀 적게 쓰면서 많은 사람들 관리하기 위해서 뭐 10명, 20명씩 이렇게 한 10여 평에 모아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확산이 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우리가 사망자가 최근 몇 달간 매우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바로 이 대부분이 이곳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 경제적인 약자 그리고 안전 취약계층이 코로나19에서 가장 위험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정신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이 이제 코로나 감염 자체에 이제 취약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일단 감염이 됐을 때 중증으로 이제 진행하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니 정말 좀 우려가 됩니다. 이제 이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2부에서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